자, 41회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5번. 그림은 해마 조직에서 롱텀 포텐시에이션에 대한 내용이다.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외우면 되죠. 그래서 나온 신경날 물질은 글루탐산이다. 외워야 됩니다. 세로토닌이 아니야. 니은 틀려. 그래서 나오면 먼저 암파 수용체에 결합을 하죠.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와서 탈분극이 돼. 과도한 탈분극이 되면 여기 붙어있던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가. 그러면 이 통로로 나트륨도 들어올 수 있지만 칼슘이 들어올 수 있다. NMDA 수용체 양이온 통로죠. 색깔을 보고 맞추는 건데 네모가 이 NMDA 수용체로만 들어왔으니까 네모가 칼슘이야. 네모가 여기서 이온 X죠. 이온 X는 칼슘 맞고요. 자, 니은에서 마그네슘 제거하는 거 지식형입니다. 글루탐산이 암파 수용체에 붙어서 큰 탈분극이 일어날 때 일어난 거지. NMDA 수용체에 글루탐산이 붙었다고 무조건 마그네슘이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 자,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해드렸죠. 그래서 A의 아래쪽 제가 이렇게 색깔로 다 해놨어요. A 아래쪽의 왼쪽 피부는 이렇게 가겠죠. 등 쪽으로 들어가서 등 쪽의 신경이 같은 쪽으로 올라가니까 A가 손상되었을 때는 여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A 아래쪽 왼쪽 피부의 촉각은 느낄 수 없다라고 한 보기가 맞는 보기야. 느낄 수 없는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은 오른쪽 A 아래에 통각 자극이니까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A의 통각 자극이 이렇게 가서 척수에서 한번 교차돼서 반대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A를 거쳐야만 하죠. 근데 A가 손상됐으니까 전달될 수 없다라고 한 뒤에는 맞는 보기죠. 그 다음에 디귿. 좌반구의 운동 명령이 내려가려면 여기 1차 운동 피지에서 내려가서 연수에서 교차돼서 반대로 가니까 여기는 A 거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골격근으로 전달될 수 있죠.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려. 끝. 자, 다음 생지에서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저해하는 물질, 걔를 X라고 했죠. 이 X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 이니비터인 거예요. 자, 걔네들은 제가 언제만 적용한다고? 이미 아세틸콜린이 나와 있을 때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작용을 못하게 해서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각각의 지금 A, B, C에서 나올 수 있는 신경단 물질 제가 써놨어요. 뉴로트랜스미터로 첫 번째 A에서는 노에피네프린, B는 아세틸콜린, C는 아세틸콜린이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아세틸콜린이 나오지 않으니까 X라는 물질을 처리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래서 1번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해야 되고, 자, 심장의 부교감 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면 심장의 박동수는 느려지죠. 느려지는데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를 저해하면 아세틸콜린이 더 오래 남아있는 효과.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수는 더 느려지게 되더라. 나왔다면 더 느려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나왔다면,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없다면 아무런 변화 없음이 답이 돼야 되겠죠. 생각해보라고 한 거야. 실제 여러분 기출 문제에서는 정확히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될 수 있게 나옵니다. 아예 그냥 증가든지 감소든지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3번 골격근에서도 운동신경 말단 아세틸콜린 나오거든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데 X를 처리하면 분해하지 못하니까 아세틸콜린이 오래 남아있으니까 근육 수축이 증가하겠죠. 근데 여기서 보기에 없기 때문에 답이 되지 못한 거예요. 수축 증가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이 안 나왔다면 변화 없을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답을 골라야 된다면 변화 없음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많이 좀 질문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6번 우리 무릎 반사 해서죠. 무릎 반사. 무릎 반사에서 이 무릎뼈 아래쪽에 인대를 치면 근육 안에 있는 이게 뽕뽕뽕 늘어남을 인식하는 수용기. 감각신경으로 연결되겠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화살표가 신경선의 전달 방향이라고 했는데 우리 중추신경 들어가는 거는 감각신경밖에 없으니까 얘가 구심성인 감각신경이고 얘가 늘어남을 느끼는 거니까 신장수용기. 기억 A는 신장수용기다.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대로 반사 외우시면 됩니다. 반사는 기능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다리 빡 펴줘야 되니까 이 다음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운동 누련 중에 이 기억으로 연결된 거는 액션 포텐셜이 증가해서 근육 X는 수축해서 다리가 뼈 펴지겠죠. 편근인 X는 수축해서 다리가 펴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둘이 서로 반대에 있는 근육인 길항 근육이니까 반대쪽의 근육
Y는 수축하면 안 되죠. 액션 포텐셜이 안 나오게 하려면 이 반사할 때 그 사이에 억제성 뉴런이 하나 끼어서 얘의 액션 포텐셜의 빈도를 억제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완해야 돼. 근육 Y는. 니은은 반대로 됐으니까 틀리고, 둘 다 지금 근육 X와 Y를 조절하는 기억과 니은 모두 다 알파 운동 뉴런이죠. 운동 뉴런은 절전 저류로 돼 있지 않고 하나로만 돼 있죠. 중주에서 나올 때 절전 저류라는 말 자체가 그냥 없어요. 이거 틀립니다. 기억만 맞다. 7번. 그림은 말초신경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말초신경계라고 했지만 이 그림, 자, 이거는 척수의 그림인 거 아시죠? 척수.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계고, 우리 아직 발생 안 했는데 중추신경계는 이제 발생 과정 중에, 발생은 제가 나중에 하겠다고 점프를 했는데 신경관 유래입니다. 신경관 유래. 척삭은 신경계를 형성하지 않아요. 기억은 지식형이고요. 아직 안 배우긴 했어. 그다음에 나머지 말초신경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림을 잘 보고 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 만약에 요게 어떤 신경을 말하는 거라면 얘는 축삭이 하나의 세포체에서 좌우로 있으니까 얘는 감각신경이겠죠. 걔를 물어본 게 아니라 니은은 딱 보니까 말초로 나왔는데 교감신경 절로 연결돼 있으니까 니은 동그라미는 교감신경의 절전 누런이고, 디귿은 그 다음에 나온 신경이니까 교감의 저루 누런이겠네요. 그래서 이거 제가 요라고 했죠. 교감신경 절전에서는 아세틸콜린, 수용체 니코틴성 수용체. 교감신경 저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수용체는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니은의 말단, 니은은 교감신경 절전으로의 말단인데 아세틸콜린 분비된다. 지식형 맞고요. 디귿의 말단에 분비된 신경단월 물질은 노에피네프린이고, 자, 이건 기능적으로 요라고 했죠. 교감신경은 싸우거나 도망갈 때 소화는 잘 안 되더라. 증가가 아니라 감소입니다. 니은만 맞아서 답은 2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 청각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청각은 여러분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 그림 보고서 이거 우리 귀에 달팽이관에 단면인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단면은 제가 소리 전달될 때 나논창, 계란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서 나논창이라고 했죠. 나논창 소리가 빵 쳐. 중위에 있는 그 세 개 뼈 있죠. 망치뼈, 오르뼈, 등잡뼈가 똥 쳐가지고 소리가 나논창을 빵 울리면 전정계를 지나서, 전정계는 이 그림에서 기역에 해당하죠. 달팽이관의 위쪽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죠. 전정계는 액체들이 막 울려서 그 가장 꼭대기 지점을 우리가 정점 부위라고 했고, 그 달팽이 관의 끝에 있는 그 고리 부분을 지나가지고 고실계를 지나서 다시 반대쪽 또 끝인 기저부에 오게 되는데, 기저부의 이 반대쪽 끝은 동그란 원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정원창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전정계와 고실계에는 외 림프가 차 있고, 외 림프라고 불리는 이유는 칼륨이 낮아서, 세포 외액과 비슷해서. 그에 비해서 그 둘 사이에, 전정계와 고실계 사이에 있는 통로 니은, 이 통로 니은은 달팽이관이죠. 달팽이관은 세포 내액과 비슷한 내 림프액으로 차 있어서 칼륨이 많다. 이렇게 지식형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륨은 통로 기역, 전정계 고실계가 니은 달팽이관보다 더 적다. 맞다. 지식형이 되겠습니다. 자, 소리가 왔을 때 소리가 쭉쭉쭉 전달되면서 우리가 기저막이 적정한 헤르츠가 맞을 때 위아래로 진동하게 되고, 이 털세포가 휘어지면서 소리가 형성된다고 했죠. 소리가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고 지식형이 되겠습니다. 디귿도 지식형인데 음파가 귀로 전달될 때 맨 처음에 기역을 통해서 나논창에서 기역으로 갔다가 정점 부위로 갔다가 디귿, 고실계를 거쳐서 정원창으로 끝나죠. 반대로 돼 있어요. 기저부에서 정점 부위로 갈 때는 나논창에서 기역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지식형이에요. 디귿 틀립니다. 자, 그다음 또 똑같은 귀의 내용인데요. 구획 기역, 구획 A 같은 경우는 이 내 림프액인 칼륨이 풍부한 액체 부분이 되는 거고, 귀의 내의 기저막 위에 있는 털세포에 대한 이야기죠. 구획 B는 여기 그림으로도 추론하라고 했는데, 세포는 늘 세포 외액의 칼슘 농도가 더 높고 세포 내액의 칼슘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건 바로 지난번에 배웠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44회 문제가 나갈 때쯤 배운 건데요. 모든 우리 동물의 세포는 예외 없이 칼슘이 세포 내에 그 세포 기질은 작습니다. 이렇게 지식형으로 해도 되고, 이 그림에서는 칼슘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칼슘이 이 구획 B에는 더
많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지식형. 그래서 첫 번째 기억 동그라미 세포 이 선모가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은 내림프로 되어 있으며 칼륨이 많다. 지식형.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구획 A에서 들어가는 이온은 칼륨인 거고, 구획 B에서 칼슘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구획 B 바깥쪽이 세포질의 칼슘 농도가 더 높다라고 이 그림 보고도 알 수 있고, 지식형으로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디귿을 예전에 많이 물어봤는데, 우리 기저막 위에 있는 털세포가 위아래로 진동한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 덮개막이야. 덮개막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채널이 열려서 칼륨이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이게 다시 아래로 진동하면서 아래로 내려오면 덮개막을 벗어나는데, 여기 스프링이 달려 있잖아요. 스프링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정지해 있지 않고 오른쪽으로 휘어진 만큼 다시 그 반동으로 왼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반동으로 왼쪽으로 휘어지게 돼. 그럼 채널이 닫히니까 열렸을 때 더 탈분극이 되었다면 반대로 꽉 닫히게 되면 과분극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로 계속 진동하면 탈분극, 과분극, 타분극, 과분극을 반복해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낸 건데, 제가 세모를 친 이유는 맞긴 맞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보기는 아니어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보기다. 자, 그 아래 3번은 그냥 지식형으로 외우면 돼서 이건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그림가는 아세트콜린이 자율신경에 존재하는 신경세포 X, 신경세포 X. 세포가 하나에 가와나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다 신경세포 X에 대한 그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존재하는 어떤 M이라고 하는 통로. 근데 M 통로는 전하부전성 칼륨 통로라고 알려졌네요. 전하부전성 칼륨 통로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거는 이 신호 전달에 의해 조절된다라는 그림이 나와 있고, 나는 신경세포에서 아세틸콜린 처리했을 때 활동전이, 그렇지 않았을 때 활동전이. 자, 우리 그냥 흔히 아는 활동전이 패턴이 실선으로 나와 있죠. 우리가 아는 탈분구, 칼륨에 의한 과분구, 다시 재분구. 여기서 아세틸콜린 처리하면 이 신호 전달에서 이 통로가 바뀌겠죠. 그랬더니 점선으로 다시 막전이가 내려오는 속도, 재분국이 되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원래 재분국될 때 칼륨이 나가서 재분국돼야 되는데 아세틸콜린 처리했더니 재분국이 느리다는 건, 여기서 아세틸콜린 처리하게 되면 여기서 다시 아세틸콜린 처리하게 되면 RP3 증가할 것이고, 얘가 증가하면 이 통로를 막는다는 소리겠죠. 막아야 칼륨을 못 나가게 해서 재분국을 느리게 하겠죠. 그래서 니은 IP3는 이 지금 M 통로의 열림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닫히게 하겠죠. 자, 기억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래 신경세포의 그 활동전이 불응기라고 하는 게 열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나트륨 통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압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다시 불활성 호르몬이 열려서 다시 불응기가 끝나려면 어떤 전위가 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Y축으로 평행한 선을 그어가지고,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가지고 이 어떤 특정 전위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불응기라고 한다면, 실선일 때는 불응기가 이 녹색 라인만큼 되지만 점선이면 이 빨간색 라인만큼 더 길어지죠. 무조건 이 활동 전위가 늦게 내려오면 불응기는 더 길어지게 됩니다. 실제 지금 활동 전위가 내려오는 건 칼륨 통로와 관련돼 있지만, 그 칼륨에 의해서 막전위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나트륨 통로의 불응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길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지식형이죠. 우리 신경근 접합부에 있는 근섬유, 제가 무조건 외우라고 했죠. 근섬유에는 니코틴성 수용체가 있다. 니코틴성 수용체는 리간드 의존성 양이온 채널. 근데 여기서 기억은 전하부전성 칼륨 채널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은 동일한 수용체가 아니죠. 그래서 기억만 맞다. 답은 1번이다. 자, 이 롱텀 포텐시에이션 그냥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넣었어요. 롱텀 포텐시에이션 외우세요. 해마의 단면을 봤을 때 CA3가 시냅스 전 뉴런인데 걔를 자극을 천천히 하면 시냅스 후 뉴런의 세포체의 전이가 탈분극이 일어난다. 왜 그렇다고? 암파수 형체로 나트륨이 들어가니까. 암파수 형체로 나트륨이 들어가니까. 근데 짧은 시간에 굉장히 여러 번 자극을 주면, 우리가 강축 자극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서 탈분극이 많이 되는데, 여기는 안 그려져 있지만 이때 칼슘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기질적인
시냅스의 변화, 시냅스 가소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 번의 자극만 줘도 암파 수용체가 이미 막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분국이 많이 되더라. 이런 것 쭉 그냥 외우고 있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강축 자극이 있을 때만 NMDA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게 맞죠. 강축 자극으로 탈분국이 많이 됐을 때만 NMDA 수용체에 있던 마그네슘이 나가서 칼슘이 들어오게 된다. 이거를 NMDA 수용체의 활성화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고, 강축 자극이 있을 때만 칼슘이 증가하죠. 어디로? 세포 기질 내로 들어온다. 니은. 강축 자극에 의해서 마그네슘이 나가서 통로가 열렸을 때, NMDA 통로가 열렸을 때만 칼슘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니은 맞는 법인 거고. 자, T1보다 T3 시냅스 세포막에 글루탐산 수용체가 많다. 자, 글루탐산 수용체는 암파 수용체와 NMDA 수용체를 모두 다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냅스 가소성 이후에 시냅스 후 누런이 변화돼서 평상시에도 세포막이 되게 커지면서 여기 암파 수용체도 많아지고 NMDA 수용체도 많아져. 수용체가 많아지는 거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아서 답은 7번이 되죠. 자, 다음은 아드레날린 수용체와 관련된 자료이다. 그래서 쭉 보니까 지금 이거는 어디를 확대한 거냐면 우리 교감신경의 절전 누런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면 니코틴성 수용체로 활성화돼서 액션 포텐셜이 절후 누런에 생겨서 절후 누런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이 그림이죠. 그럼 그 다음에 있던 어떤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작용하는 이 빨간 지금 동그라미를 그리는 부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억은 아드레날린이죠. 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세포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그 앞에 시냅스의 절전 누런, 교감의 절전 누런의 아세틸콜린 때문에 되죠. 맞습니다. 자, 아드레날린이 나왔을 때 수용체에 결합해서 지금 활성화된 요거는 지단백질의 알파 서브유닛이죠. 알파 서브유닛 우리 지식형으로 외워야 돼요. GTP 결합 단백질이면서 동시에 GTPase 활성을 가진다. 그다음에 나머지 3번이랑 5번은 이제 기능적으로 제가 교감과 부교감 암기하라고 했던 거죠. 지금 교감이 작동하고 있는데 교감이 작동하면 기관지는 확장되어서 숨을 더 잘 쉬게 되고요. 확장돼야 공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숨을 더 잘 쉽니다. 근데 요거 프라프놀롤을 처리하게 되면 얘는 이 교감신경의 경쟁적 기항제니까 원래 기능을 억제하죠. 교감이 작동하면 혈압은 원래 올라가는데 안타고니스트 이걸 못 올라가게 하는 거니까 고혈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 5번이 틀려서 5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되게 자주 나왔죠. 신호전달과에서 CAMP에서 활성화된 단백질 활성화 효소는 PKA, PKA죠. 단백질 인산화 효소 A. 4번은 맞는 내용이 되죠. 자, 그다음에 그 0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통증 관련돼서 3가지 정도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피부에 어떤 염증 유발하는 어떤 물질이 들어왔거나 우리 물리적 손상을 주었을 때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히스타민, 이 세로토닌, 브라디키닌 이런 물질들이 혹은 여기 마지막으로 프로스타글란딘들이 우리 자율신경 종말을 가지고 있는 통증 신경세포를 자극할 수 있다. 자극할 수 있는 거 4개 외우시고 걔가 자극이 왔을 때 통각을 전달하는데 그 축삭은 A 델타나 C 파이버다. 요거 외우고 걔가 뇌로 전달할 때 이 축삭 말단에서 서브스턴스 P가 나온다. 이렇게 3가지 정도 외웠으면 좋겠어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끝. 자, 마지막 가는 코르티 기관 우리 앞에서 했었죠. 이 코르티 기관에서 이 세포의 X 털세포죠. 털세포. 덮개막의 선모가 휘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고 또 8번 뇌신경 중에 달팽이 신경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거 보니까 방골이관이니까 회전 감각을 느끼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세포 Y도 얘도 여기도 똑같은 털세포죠. 얘도 8번 뇌신경인 베스티뷸러 코클리아 전정신경 8번 뇌신경은 전정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랑 달팽이관 신경 2개로 되어 있어요. 회전 감각과 평행 감각 모두 다 8번 뇌신경이 담당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 기억을 통해 전달된 소리는 우리 측두배에서 해석하더라 되뇌피질
소리에 대한 대뇌피질은 측두엽이라고 우리 시식형으로 외우라고 했었고요. 신경 니은은 8번 뇌신경이죠. 맞습니다. 적절한 자극을 주면 세포 X든 Y든 털세포들은 상피세포의 변형이기 때문에 활동 전이가 아니라 차등적 전이만 생겨요. 그래서 X도 차등적 전이라서 3번 틀리고, Y도 전기적 신호의 크기는 자극의 크기에 따른 차등적 전이를 발생한다. 4번은 그래서 맞고. 제가 외, 중이, 냉이 설명드렸죠. 귓바퀴 있는 쪽이 외, 소리가 전달되는 그 중간이 중이, 망치뼈, 무릎뼈, 등자뼈부터 해가지고 그것까지가 중이고, 그 안에 달팽이관 이런 애들은 다 내이라고 했죠. 가와나 달팽이관, 전정기관 모두 내이에서 발견되는 거 맞습니다. 3번이 틀려서 답은 3번. 끝.